재산 명시 절차는 일정한 집행건원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관계를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것이 맞다라는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즉 여기서 재산 명시를 하는 주체는 채무자고 두 번째 그 채무는 금전 채무, 즉 빚이 돈을 갚아야 되는 빚인 경우에 한해서 그때 채무자가 일정한 법원에 일정한 기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쭉 적으라 라고 하는 절차가 바로 재산 명시 절차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재산 명시 그리고 재산 조회,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라고 하는 이 집행 보조 절차는요. 구제 절차와는 달리 반드시 금전 채권 채무에 문제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방금 저희가 그전 시간에 봤던 구제 절차라는 것은 이게 금전 집행이든 비금전 집행이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이 구제 절차를 모두 다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 집행 보조 절차라는 것은 민사집행법 편을 보더라도 금전 채권 편에 들어 있습니다. 금전 집행 편에 들어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받을 것이 돈일 때만 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이 집행 보조 절차라는 거죠. 그래서 재산 명시도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을 것이 돈일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재산 명시를 하는 이유가 뭐죠? 채무자의 돈 될 만한 재산을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강제 경매에 붙이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강제 경매를 언제 붙이죠? 내가 돈을 못 받았을 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 보조 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못 받았을 때, 즉 금전 채권자일 때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금전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그 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명시하게 한다. 무엇을? 재산 목록을 돈 될 만한 거 쓰고 집에 가라라는 거죠. 자, 반면에 아까 전에 제가 CF 만약에 채무자가 아니라 나 채무자 못 믿겠다. 다른 기관만 믿겠다 라고 할 때 하는 게 뭐죠? 재산 조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무자가 아니라 각종의 조회기관이 찾아주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막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는 없고 재산 명시를 거친 사람 중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만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별 상관이 없이 기관이 알아서 은행이라면 은행에서 그 예금주 이름으로 된 통장을 다 찾아봐주고 그 돈이 얼마나 있는지 찾아봐주는 것이고요. 부동산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봐줄 수가 있다. 반면에 재산 명시는 채무자 말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재산 명시 절차는 다른 강제집행 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독립적인 절차이다. 또 그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강제집행의 신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시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즉, 집행보조 절차 세 가지의 또 공통점이 있는데요. 셋 다 개시요건을 구비한 채권자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아무나 돈 못 받으면 무조건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판결 등을 얻고 나머지 개시요건도 다 갖췄지만 정말 채무자 재산이 몰라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개시요건을 구비한 사람만 재산 명시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재산 명시 신청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행 개시요건을 구비한 채권자가 신청하며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받을 경우에는 자, 반갑습니다.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즉시 항고는 뭐였죠? 집행 법원이 내린 절차에 대한 재판 중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즉시 항고할 수 있었고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 이의를 할 수 있었죠. 자, 여기서는 지금 요건을 구비한 채권자가 재산 명시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데 나 개시요건 다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건 실체적인 하자일까요? 아니죠. 절차상의 흠결인 거죠. 요건 갖추라고 하는 이 형식적인 요건 다 갖췄더니만 왜 안 받아주냐라는 겁니다. 이때는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편
법원 사무관 등은 재산 명시 신청의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문이 있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권자에게 바로 반환한다. 즉 재산 명시 신청이 있으면은 이걸 계속 쓰면 안 되겠죠. 이 집행력 있는 정본은 채권자가 가지고 나중에 진짜 집행 개시할 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본 받고 돌려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재산 명시 신청, 그 신청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의 알맹이는 어떤 신청서든 마찬가지지만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청 취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이러한 신청을 하는 취지입니다. 즉, 내가 어떠한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 신청을 하는 신청인이 원하는 재판의 결론을 쓰는 겁니다. 신청인이 원하는 재판의 결론. 어떤 신청서든 신청 취지에는 신청인이 원하는 재판의 결론을 쓰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재판의 결론은 뭘까요? 지금 재산 명시 신청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신청인이 원하는 재판의 결론, 해피엔딩은 재산 명시 기일을 잡아주는 것이죠. 즉 재산 명시 절차를 한다. 즉 채무자는 재산 목록을 제출한다 라는 것을 받고 싶겠죠. 그래서 신청 취지 보시면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한다. 자, 이게 이 사람이 받고 싶은 결정문의 주문이에요. 내가 받고 싶은 재판의 주문을 쓰고요. 만약에 주문만 뚝 쓰면은 우리가 법원이고 판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문만 뚝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주문 받고 싶습니다. 즉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이렇게 적는 형태를 신청 취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청인이 원하는 재판의 주문, 재판의 결론을 쓰는 것, 신청 취지. 만약에 소송이라면 청구 취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청구권의 취지라고 해서요. 자, 그리고 이러한 신청 취지를 받기 위해서 나한테는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근거 있는 상태로 이런 신청을 했다라는 거죠. 법원에서는 그러한 근거가 없는 주장들을 싫어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려주겠죠. 그래서 내가 그냥 이러한 신청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즉 신청 취지에 대한 근거를 기재하는 부분이 바로 신청 이유입니다. 신청 이유, 내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신청 취지는 재산 목록 제출을 명한다 이고요. 신청 이유 보시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바, 여기에는 지금 알맹이인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만 썼는데 이 위와 같은에서의 위는 위에 형식적으로 인적 사항을 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보통 사건 번호를 병기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저는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가소 1, 2, 3, 4, 5호 이런 식으로 집행 권한을 특정해서 쓴다라는 거죠. 위와 같은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바 채무자는 채권자의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실무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신청 이후에 이런 문구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원에서는 법대로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이상적으로 뭐를 선호할까요?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막바로 전화통화나 어떤 합의의 여지도 없이 법원에 쪼르르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신청 이유를 쓸 때는 제가 막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채무자한테 어르고도 보고 달래고도 보고 전화도 해봤지만 카톡도 받지 않고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쓴다라는 거죠. 제가 합의를 해보려고 했지만 즉 임의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를 하는 거죠. 채무자는 채권자의 연락을 피하고 있으며 위 채무 또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고 싶습니다. 즉 나는 집행권원도 갖췄고요. 개시효권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제 연락도 받지 않고요. 전 저 사람의 재산도 모릅니다. 라는 거죠.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자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는 즉 내가 어떤 흥신소라든지 어떤 조회기관
사적인 조회 기간이 있는데 그런데 의뢰하지 않고서는 채무자의 돈 될 만한 재산을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통상의 방법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가 어려워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요건, 기시효건 모두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채무자의 재산을 몰라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를 불러서 그자로 하여금 재산 목록을 좀 쓰게 해주세요라는 신청을 하는 거죠. 이므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합니다. 이 재산명시 명령의 내용은 너 어느 법원 몇 호실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와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쓰고 선서하고 집에 가렴 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 대신에 그러한 강제력을 동반한 명령을 좀 내려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는 것이죠.